안녕하세요. 비균이에요. 매일 아침 당신의 투자가 이기는 시간, 토요일 심화편으로 찾아왔어요. 이번 주 배운 5개 용어 다 기억나세요? 래퍼 곡선부터 규제 샌드박스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세금을 더 거두려고 세율을 올렸는데 오히려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면 어떨까요? 래퍼 곡선은 세율과 세금 수입의 관계를 그린 곡선이에요. 세율이 0%면 세금도 0원이겠죠. 근데 세율이 100%가 되어도 세금은 0원이에요. 아무도 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세금을 가장 많이 걷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넘어서 세율을 더 올리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마치 물레방아를 너무 빨리 돌리면 오히려 물이 밖으로 튀어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새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율 조정을 놓고 여당은 조세 정상화라 부르고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 부르며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 바로 래퍼 곡선이에요. 지금 세율이 세수를 극대화하는 지점을 넘었는가, 아직 못 미쳤는가. 참고로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6.6% 줄었는데 이건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고금리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커요. 세율 문제와 경기 문제를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게 진짜 경제 감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율 논쟁이 세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경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바로 다음 용어, 죄수의 딜레마로 넘어가 볼까요? 둘 다 협력하면 최선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죄수의 딜레마는 각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손해보는 상황을 말해요. 따로 붙잡힌 두 용의자에게 검사가 이렇게 제안해요. 너만 자백하면 너는 봐주고 상대는 벌 받는다. 근데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벌 받고 둘 다 입 다물면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 이때 상대가 뭘 선택하든 나는 자백하는 게 항상 유리해요. 그래서 둘 다 자백하고 결국 둘 다 침묵했을 때보다 나쁜 결과를 맞이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딱 이 구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자 나만 증산하면 점유율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같이 증산하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폭락해서 셋 다 손해예요. 반대로 다 같이 생산을 자제하면 가격이 유지돼서 셋 다 이득이죠. 실제로 최근 메모리 업계는 이 딜레마를 넘어서서 협조적 균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SK하이닉스가 40조 원대 주주환원을 발표할 만큼 여유가 생긴 게 그 증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이 협력 없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다음 용어, 치킨 게임이에요. 서로 절대 안 비킨다고 버티다가 결국 둘 다 벼랑 끝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치킨 게임은 서로 마주보고 차를 몰다가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겁쟁이가 되는 게임에서 나온 말이에요. 문제는 둘 다 안 비키면 정면 충돌한다는 거예요. 경제에서는 기업들이 내가 버티면 상대가 먼저 망한다는 생각으로 출혈 경쟁을 이어가다가 결국 다 같이 손해보거나 약한 쪽이 무너지는 상황을 말해요. 두 트럭이 좁은 길에서 서로 안 비키다가 둘 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딱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실제로 이 치킨 게임을 2번 겪었어요. 2008년 1차 치킨 게임 때는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했고 2012년 2차 때는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하면서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2026년 현재 메모리 3사는 오히려 생산 조절에 협조하며 역사적인 가격 상승 국면 슈퍼사이클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원이 특정 산업으로만 몰리는 게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상태일까요? 이걸 판단하는 개념이 바로 파레토 최적이에요. 누군가의 몫을 줄이지 않고는 더 나눠줄 게 없는 상태. 이게 정말 최적일까요? 화면 구성 피자 한 판이 완벽하게 나뉜 상태에서 한 조각을 더 가져가려 하자 다른 조각이 줄어드는 애니메이션. 파레토 최적은 자원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한 사람의 몫을 늘리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몫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피자 한 판을 이미 딱 맞게 나눠 먹고 있어서 내가 한 조각 더 먹으려면 누군가의 조각을 뺏어야만 하는 상태와 같아요. 다만 이 개념은 효율적으로 나눴는지만 말해줄 뿐 공평하게 나눴는지는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이번 주 코스피 흐름이 좋은 예시예요. 8월 21일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0.88% 오른 6,912.95로 마감했는데 정작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3배 넘게 많았어요. 자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리면서 코스닥은 같은 날 4.63% 급락했죠. 반도체로 자금이 몰린 건 효율적일 수 있지만 비반도체 코스닥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파레토 개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장의 자원 배분이 한쪽으로 쏠릴 때 정부는 새로운 산업이 자라날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게 이번 주 마지막 용어, 규제 샌드박스예요.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무조건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시켜봐야 할까요?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기존 규제를 잠시 적용받지 않고 자기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이름 그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따온 말이에요. 아이에게 무작정 위험하니까 놀지 마라고 하는 대신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를 갖춘 모래밭 안에서는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나라는 2016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를 받아들여 운영 중인데
8년 차인 지금 누적 승인 건수는 2,518건에 달해요.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법령 정비까지 완료된 사례는 617건 뿐이라 샌드박스에서는 됐는데 정식 법은 안 바뀌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마침 이번 주 금융당국이 이런 샌드박스의 덫을 풀기 위해 제도를 7년 만에 대수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자, 이렇게 이번 주 5개 용어를 다 돌아봤어요. 이제 이 개념들이 실제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떻게 맞물렸는지 2부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 81만 7,821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했어요. 8월 21일 코스피는 6,912.95로 마감하며 전날 급락분을 딛고 반등했는데 SK하이닉스가 40조 원대 주주환원을, 삼성전자가 100조 원대 특별배당 기대감을 키우면서 두 종목이 지수를 방어했어요. 반면 코스닥은 같은 날 4.63% 급락한 801.94로 마감했고요. 이번 주 시장, 우리가 배운 용어로 다시 보면 이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여유롭게 대규모 주주환원을 발표할 수 있는 건 두 차례의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고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 협조적 균형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금이 반도체로만 쏠리면서 코스닥이 급락한 건 파레토 최적의 효율은 설명해도 공평은 설명 못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정책 쪽에서는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래퍼곡 선식 논쟁 세율을 올리는 게 정말 세수를 늘릴지에 대한 여야 공방이 국회 심의가 끝나는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에요. 다른 하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대수술 소식인데 8년간 2,518건을 승인했지만 정작 법령 정비는 617건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에요. 둘 다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실제로 내고 있는가를 묻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음 주는 가계 주간이에요. 공동부유, 최종 수요 중간 수요, 가계 수지, 가계 처분 가능 소득, 가계 순저축률까지 우리 지갑과 나라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만나요. 이번 주도 5개 용어 잘 정리되셨나요? 매일 아침 800선 쇼츠와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만나요. 알림 설정하고 오늘도 비긴하세요.